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암 진단 후에 정말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좀 길을 찾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 꼭 먹어야 한다. 저건 절대 피해야 한다. 이런 말들 진짜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 보니까 암 환자 93%가 잘못된 정보에 노출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93%요?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네, 특히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데 정보도 많고 심지어는 약간 광고성 정보까지 뒤섞여 있어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정보의 홍수 속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보를 가려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가 좀 흔하게 듣는 식단, 생활습관 관련 속설들 이런 것들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어떤 조언이 왜 위험할 수도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는 뭔지 명확하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혼란 속에서 딱 중심을 잡고 검증된 사실로 불필요한 불안감을 좀 덜어드리는 거. 네, 그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딱 강조하는 게 있네요. 암 치료 과정의 영양 목표가 시기별로 완전히 다르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걸 잘 모르는 데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투 단계랑 회복 및 관리 단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정확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선 1단계, 그러니까 치료 중인 전투 단계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다른 거 생각할 겨를 없이 오직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체력, 그걸 지키는 게 유일한 목표예요. 체력 유지. 네, 그래서 고칼로리, 고단백 식단이 중요해요. 체중이 빠지거나 근육이 막 손실되는 걸 최소화해야 하거든요. 자료에서도 그래서 저지방 이런 거보다는 버터나 오일, 그냥 일반 우유, 고열량 간식 이런 걸 활용하고 조금씩 자주 먹으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야 힘을 내니까. 그렇죠. 그 다음 2단계는 이제 치료 후인 회복 및 관리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때부터는 목표가 좀 달라집니다. 재발을 막고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지내는 거,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목표가 바뀌는군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채소, 과일, 통곡물 중심으로 좀 바꾸고 붉은 육류나 가공육, 짠 거, 술 이런 건 좀 줄이고요. 건강 체중 유지하고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이 두 단계의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기억하는 게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렇군요. 치료 단계에 따라서 영양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걸 놓치면 진짜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기 쉽겠어요. 그럼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거, 설탕은 암세포의 먹이다. 이거부터 좀 이야기해 볼까요? 페트CT 검사 원리도 포도당 이용한다고 하니까 더 무섭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걱정 정말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핵심적인 오해가 좀 있어요. 모든 세포,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정상세포나 암세포나 전부 다 에너지를 얻으려면 포도당을 써요. 암세포만 특별히 당분을 막 더 먹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모두 다 쓴다. 네, 오히려 설탕 섭취를 너무 극단적으로 확 줄여버리면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근육, 단백질까지 분해해서 쓰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경계해야 하는 건 과도한 첨가당 섭취예요. 이게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고 그게 간접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이거나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과도한 첨가당. 네, 그래서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치료 중에 막 식욕 없고 힘들 때는 오히려 열량 보충을 위해서 단 음식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설탕에 대한 막연한 공포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설탕만큼이나 또 논란이 되는 게 고기 같아요. 고기는 무조건 나쁘다. 네, 고기. 특히 암 예방 차원에서는 붉은 고기나 가공육 줄이라고 하니까 이미 암 진단받으신 분들은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단계를 딱 적용해야 돼요. 이것도 단계별로? 네, 치료 중에는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필요해요. 근데 육류가 우리 몸이 흡수해서 쓰기 좋은 아주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거든요. 네, 그렇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치료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일 수 있다는 거죠. 한 전문가분도 암 환자가 고기를 피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네, 물론 이때도 살코기 위주로 삶거나 찌거나
좀 건강하게 조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치료가 끝난 회복 단계에서 섭취량을 조절하면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식단만큼이나 생활 습관에 대한 오해도 참 많죠. 암 진단받으면 무조건 푹 쉬어야 한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치료가 힘드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게 또 직관과는 다르게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아, 정반대요? 네, 장기간 활동 없이 그냥 누워만 있는 거 이게 오히려 피로감을 더 심하게 만들고요. 근육도 엄청 빨리 빠지게 만들어요. 놀랍게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그러니까 운동이 암 관련 피로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운동이 피로를 줄여준다고요? 네, 물론 의학적으로 운동하면 안 되는 상태가 아니라면요. 자료에서도 보면 주 150분 정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랑 주 2회 근력 운동 이걸 권장하고 있거든요. 당장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가볍게 산책이라도 시작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군요. 움직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속설인데요. 자연적인 것은 무조건 안전하고 고용량 비타민이나 특정 허브 같은 영양 보충제들, 이게 면역력을 막 키워줄 거다. 이런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가장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특히 고용량 항산화 보충제 있잖아요. 비타민 C나 E 같은 거. 네네, 항산화제. 이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원리, 예를 들면 산화 스트레스를 일부러 유발하는 건데 이걸 방해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암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헉, 암세포를 보호한다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이라는 말이 안전하다거나 효과 있다는 걸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검증되지 않은 요법에 매달리다가 제대로 된 표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거, 이게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시기를 놓치는 위험? 네, 그래서 어떤 보충제든 대체요법이든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료진하고 상의하는 게 필수입니다. 절대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암 환자의 식단이나 생활 습관은 결국 언제냐, 이 시간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설탕이나 고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런 흑백 논리나 또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자연적인 건 다 좋다라는 그런 맹신에서 좀 벗어나서 유연하게 접근해야겠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핵심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정보를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나 임상 영양사 같은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면서 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정보 출처 꼭 확인하고 너무 극적인 효과를 약속한다. 이런 정보는 일단 좀 의심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결국 모든 결정은 의료 전문가와 함께. 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중에 암에 좋다, 나쁘다 이런 단정적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때로는 암과 싸우는 분들한테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더 큰 불안감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상황에 맞는 의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좀 유연하게 사고하는 방식, 이게 어쩌면 그 힘든 여정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